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지역 대학가와 시민단체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수서발 고속열차가 개통하는 오는 12월부터 서울과 광주로 가는 고속열차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서울에서 타고 내리는 역도 용산과 서울, 수서 3곳으로 늘어납니다. 광주 출신의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음악제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한 달 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2건의 신고만 접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학생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대통령 하야 요구 역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민주광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가면 퍼포먼스가 등장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충격에 빠진 지역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쳤습니다. 살인정권, 꼭두각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청년들은 괴로워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꼭두각시는 필요 없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쯤은 정권의 임기 내내 느꼈지만 국가가 한 개인의 것이었다라는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처음으로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대학들 역시 시국선언을 준비 중입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반문하며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가에서는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 사이에서도 시국선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학 교수 200여 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정치와 행정 최일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최순실 씨를 거친 뒤 5.18 기념사가 수정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최 씨와 정부 외부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5.18의 의미를 축소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5.18 기념사를 왜곡한 상황에 비춰볼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거부하는 것도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재창곡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서발 고속열차가 개통하는 오는 12월부터는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고속열차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서울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역이 늘어나면서 이용하기도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즉 SRT는 광주 송정역까지 하루에 왕복 40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용산역을 오가는 호남선 KTX는 왕복 48회에서 46회로 2회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광주 간 고속열차 운행 횟수가 48회에서 86회로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호남선 KTX 46회 중에서 14회는 출도착역이 서울역으로 바뀝니다. 하행선을 예로 들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용산역을 거친 뒤에 광주로 온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역이 용산, 서울, 수서 이렇게 3곳으로 늘어나니까 이용객들이 필요에 따라서 골라 탈 수 있습니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인천공항을 오가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 KTX 중에는 하루 왕복 4회가 서대전역을 경유하는데 소요시간이 15분에서 20분 늘어나는 반면에 충청권과의 접근성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역에서도 타고 내릴 수가 있게 됐고 서대전 경유 노선도 확보가 되고 특히 우려했던 용산발 간편을 최소화해가지고 그것도 성과라고 보고요. 수서발 고속열차 요금은 KTX보다 10% 이상 낮게 책정됐습니다. 수서에서 광주 송정까지의 기준 요금은 47,000원으로 KTX보다 6,100원 싸고 목포까지는 6,300원이 낮습니다. 수서발 고속열차 계획에 전라선도 포함시키라는 전남북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복 20회 운행 중인 전라선 KTX를 28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 운영 계획을 심의한 뒤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출신의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음악제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학생들이 한 무대에서 우정과 화합의 하모니를 만들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올해 정율성 동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순천 왕운초등학교 합창단이 무대를 열었습니다. 이어 성원초등학교 어린이와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중창단이 정율성 선생의 동요를 노래했습니다. 베이징의 중국 학생들도 연주와 무용을 선보이며 우정의 무대에 화답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남성 중창단 빅맨싱어스와 송원대 서영무용단도 수준 높은 공연으로 풍성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두 나라 출연진이 모두 함께한 대합창이 올해 정율성 음악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더 교류를 많이 해서 친해져서 더 둘이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3회째를 맞은 정율성 동요 국제음악제는 올해 처음 중국의 수도 베이징으로 장소를 옮겨 더욱 두터운 우애와 화합의 장을 선보였습니다. 非常激动，很高兴，也很荣幸能一块儿表演。 음악을 사랑했고 어린이를 사랑했던 정율성 선생의 예술혼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정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최근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은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가 어렵죠.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 운영에 들어간 드론 체험 교육장부터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비틀비틀하던 드론이 이내 땅에 곤두박질치고 벽에 부딪힙니다. 조종자의 생각과 달리 제멋대로 날아가는 물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작법을 익히고 나니 중심을 잡고 높이 떠오릅니다. 최근 문을 연 드론 체험 교육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곳의 규모는 11,000제곱미터로 축구장의 1.5배 크기입니다. 초중급 체험장뿐만 아니라 동호회원들을 위한 레이싱 코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드론은 최근 영상 촬영과 농약 살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드론 조작법은커녕 안전규칙도 제대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드론은 연습, 그다음에 이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이론 교육하고 실습 교육을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드론도. 교육은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으로 구성되며 모두 무료입니다. 드론 체험장이 활성화되면서 드론 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될 걸로 될 걸로 내다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할 정도로 미래 유망 산업으로 떠오른 드론. 체험과 안전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드론이 우리 일상으로 더욱 빠르게 파고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한 달 동안 광주시에는 신고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전라남도에는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접수된 신고는 버섯과 양주를 집 앞이나 아파트 경비실에 두고 갔다는 도청 산하 공무원들의 신고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아 버섯은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했고 양주는 공매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정 우체통을 아십니까? 질병, 실직,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적은 쪽지나 엽서를 넣는 복지 전용 우체통입니다. 생계가 어렵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발굴하고요.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주민 접근성이 좋은 행정복지센터나 터미널 등 건물 입구 쪽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우체통마다 메모지와 볼펜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정 우체통은 담당 공무원이 매주 2회 이상 우체통 내용물을 수거를 하고요. 그리고 편지 내용을 토대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신속하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와 영암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에요. 2018년까지
297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비영리 국제구호단체 두 곳으로부터 1,9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사회복지 아동시설 원장 71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2008년부터 5년 동안 윤 씨의 복지시설에서 일한 것처럼 속이고 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국가보조금 2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윤 씨의 아내 등 4명도 입건했습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이 개원 10년 동안 380명이 넘는 석박사를 배출하며 전문 인력 양성에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와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 비엔날레 등과 연계해서 지역 문화관광 발전의 허브 역할은 물론 대학과 문화 현장을 연결하는 산학협동의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은 개원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주제로 한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이 개막됐습니다. 화순구는 건강한 음식, 맛의 향연을 슬로건으로 하는 힐링푸드 페스티벌을 오는 30일까지 한이웃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축제 기간에는 화순의 명품 음식 7가지와 힐링 간식 15가지를 엄선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정승 전 식약처장이 임명됐습니다. 정승 신임 농어촌공사 사장은 완도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농식품부에서 농촌경제국장과 제2차관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에는 2년 동안 식약처장을 역임했고 정치권에 입문해 광주 서구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제37대 육군 31사단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광주 31사단은 사령부 연병장에서 보훈단체장과 장병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대 사단장으로 권삼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공수 여단장과 육군본부 동원 참모부장 등을 지낸 권 소장은 취임식에서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6 광주 전라 수출입 기업 채용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조선대에서 열린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지역 소재 대기업과 명품 강소기업 등 21개사와 9개 취업 지원 기관이 부스를 마련하고 현장 상담과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또 대학생이나 구직자는 물론 특성화고에서도 3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구직 열기를 보였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나주 혁신산업단지 입주 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달 6개 기업과 혁신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